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컨센서스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녹화 과정 중에 제가 이게 지금 싱글 모니터 상태이기 때문에 댓글을 못 보거든요. 댓글을 못 보기 때문에 한번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싹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Q&A 때 질문을 한 번에 몰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네, 오승준이고요. 제 링크드인과 트위터 계정 올려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팔로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블록체인 컨센서스 스터디 4주차인데요. 4주차 중에서 이제 핫스터프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시만요. 네. 핫스, 그래서 이 핫스터프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알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된 단어는 아닌 것 같고,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때 들었던 것 같고, 실제로 핫스터프를 저렇게 검색을 하면 이 컨센서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이상한 무슨 붉은색의 무슨 캐릭터가 나옵니다. 핫스터프 컨센서스라고 쳐야 뭐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핫스터프가 대체 뭐냐 얘기를 잠깐 할 거고, 이게 또 저희가 계속해서 컨센서스 때 얘기했던 BFT와 관련이 있습니다. BFT 컨센서스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컨센서스, BFT 계열의 컨센서스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핫스터퍼가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인 이전 BFD 계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잠깐 알아보고, 핫스터퍼에서 제시하는 이제 이런 컨센서스 블록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합의와 파이널라이즈를 할 수 있는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타 BFT 계열과 좀 비교를 해보고 이것이 어떻게 발전했고, 또 이 핫스터프라는 게 또 다양하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잠깐 간단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은 그래서 지금 어디 쓰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지금 목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핫스터프 컨센서스를 다룬 페이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교 다니다 보면 논문을 읽을 일이 많이 있으실 텐데, 컨센서스 관련해서도 이 컨센서스가 결국 증명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논리적으로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했을 때 블럭의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냐, 보안성을 증명할 수 있냐, 혹은 더 효율성이 있냐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확실하게 분산 네트워킹 분야에서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페이퍼로 다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다양한 것들이 페이퍼 형식의 무언가로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측면에서, 네,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핫스터프가 뭔지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핫스터프가 뭐냐를 이해하기 있어서 저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페이퍼를 찾았을 때 이거에 관한 가장 쉽게 정말 빠르게 넓은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그 페이퍼의 앱스트랙트를 굉장히 잘 읽는 겁니다. 앱스트랙트를 하면 논문의 초록이죠. 초록인데 이제 한두 문단 정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현실 상황에 있어서 어떠한 걸 공부,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다라는 그런 걸 정말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내는 한두 문단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핫스터프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걸 그냥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굳이 지금 바로 딱 읽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다, 조금 그래도 알면 괜찮을 것 같다 싶은 단어들을 밑줄을 한번 쳐놨습니다. 하나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좀 봐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핫스터프가 리더 베이스드의 비잔틴 폴트 톨레란트의 레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래요. 그럼 이 단어가 일단 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partially synchronous 모델에서의 돌아가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면 partially synchronous 모델이 뭐냐? 이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핫스터프라는 게 이제 리더를 올바르게 정하는 과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냐면 pace of actual network delay 상황에서의 리딩을 해준대요. 그러면서 맥시멈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그럼 이게 대체 또 뭔 소린가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다음에 communication complexity란 단어가 나와요. communication complexity. 그리고 그게 리니어하대요. 그래도 컴퓨터 공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면 컴플렉시티가 리니어하다. 선형적으로 복잡도가 늘어나는구나라는 거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도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내용은 클래시컬한 BFT 파운데이션이나 블록체인과 브릿지 폼을 만들 수 있대요.
다른 BFT 계열하고도 연동이 되는구나 라고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쳐놓은 단어들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들을 지금 한국어로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방금 첫 페이지를 보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아직 끄지 않았다면 이걸 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은. 자, 리더 베이스드라고 하는 거는 블록을 생성할 노드, 리더 노드를 고르는 방식의 형태구나. 그리고 비잔틴 폴트 톨러런트는 저희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레플리카가 복제란 뜻, 레플리케이트가 복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분산 네트워크에서 노드를 똑같은 정보를 어떻게 복제해서 들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partially synchronous 모델이래요. 부분 동기 모델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분산 네트워크 분야에서 이 동기적이냐 비동기적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분산돼서 뭐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분산 네트워크 보면 통신의 분야에서 좀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동기적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메시지 지연에 상한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글에는 써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무슨 호출을 했어요. 다른 상대방한테 호출을 했어요. 혹은 리퀘스트를 줬어요. 그거에 대한 응답이 돌아오면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리퀘스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왔다 갔다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비동기적이란 거는 이거에 상한이 없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응답을 무조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런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부분 동기 모델이란 건 그거에 적당히 적절하게 섞은 거겠죠. 그거를 이제 표현상으로는 GST 이후에만 뭐 메시지 지연에 상한을 둔다라고 적어놨는데 GS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너럴 무슨 타임인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 모델이나 이런 데서 보면 비동기 모델에서 보면 메시지 지연에 상한이 없다 이 말이 다른 무슨 결과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을 때까지 그냥 냅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특정 시점이 넘어가면 동기 모델처럼 바꾼다. 이런 의미라고 조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뒤에 핫스터프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분산 네트워킹에서의 동기적이다 비동기적이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actual network delay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제 네트워크 지연 속도에 따라 합의 달성한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블록체인을 블록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종류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분산 네트워크다 보니까 서로 통신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지연이 있을 거예요. 같은 정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데에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 노드가 있다고 할 때 정말 최악의 경우에 뭐 한 1초 정도 걸린다라고 는 연산이 만약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모든 블록을 1초 단위로 만들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노드들이 일반적으로 동기 모델들이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엔 이 액츄얼 네트워크 딜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두지 않고 실제로 그냥 지연되는 데 맞춰서 만들어지는 대로 만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컴플렉시티라고 써놓은 거는 이제 네트워크 통신 알고리즘의 복잡도라고 적어놨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복잡하다. 이거 좀 브리프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통신하는 데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냐. 그래서 노드의 수가 늘어나면 얼마나 그게 더 복잡해지냐를 이제 수치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forms of bridge between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를 형성한다. 다른 컨센서스와 혹은 다른 노드와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BFT 계열의 컨센서스의 변화를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BFT 비잔틴 장군 이 톨러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잔틴 장군 장애 허용이라고 하죠. 그거에 관해서 일부 악의적인 노드가 존재하더라도 그 전체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기준이 일반적으로 3분의 2를 초과하는 노드가 정상적이라면 이제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든 거를 말합니다. 지금 왼쪽 상의 표현에서는 저희가 전체 노드가 n이고 악의적 노드가 f라고 할 때 n이 3f 플러스 1보다 같거나 클 경우라고 적어놨죠. 저렇게 하면 3분의 2 초과가 정상 노드라는 의미입니다. 저거에 반대되는 표현이 이제 그냥 n-f만큼의 정상 노드가 있을 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n-f만큼의 이상의 정상 노드가 있을 때 그것도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표현한다. 그래서 논문을 나중에 읽게 되면 저렇게 쓰는 표현이 있고 n-f로 쓰는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네, 똑같은 말이구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BFT 모델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네가 동기 시스템이에요.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모든 노드의 응답을 기다려야 다음 요청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PBFT입니다. 프랙티컬한 BFT 모델이라고 해서 실용적인 비장팀 장애 허용이라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비장팀 장애 허용을 위한 그 합의 방식을 세 단계로 쪼갭니다. 프리페어랑 커밋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앞 뒤에서부터 보면 커밋이라고 하면 이제 상태를 기록하고 저장한다 이런 의미죠. 저희가 컴공 개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Git 쓰다 보면 커밋을 참 많이 날리게 되는데 커밋을 하게 한다는 의미는 그 상태를 저장한다는 뜻이다 맞죠? 상태를 저장하고 이제 기술 올리는 거 푸시고 예 그거는 이제 저장한다는 의미다 라는 거고 프리페어 준비인 거고 프리페어를 위한 프리가 존재하는 사전 준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쨌든 세 가지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비동기 시스템에서 동작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PBFT라는 것의 문제는 이 통신 복잡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세 단계 프로토콜을 활용하게 되면서 시간 복잡도가 전체 노드끼리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네, n 스퀘어 사이즈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되었어요. n 스퀘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이제 제곱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통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드가 한 개 늘어날 때마다 그거의 제곱하는 사이즈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그 복잡도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사이즈의 네트워크를 굴리는 그렇게 실용적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리더 노드라는 개념이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아까 얘기했죠. 리더 노드의 개념. 이제 블록을 만들 노드가 만약에 얘가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 경우에 새로운 노드를 뽑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또 올라갑니다. n, n의 3승이 될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핫스터프 같은 경우에는 이 BFT 계열 컨센서스 중에서도 이 통신 복잡도를 낮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온 네,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PBFT라는 알고리즘은 문제가 뭐였냐면 시간 복잡도가 통신 복잡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여기 뭐 시간 복잡도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네트워크상의 내용이니까 네, 통신 복잡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거는 오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페어 단계 아까 전에 프리페어가 있고 프리페어가 있고 커밋이 있다고 했는데 프리페어 단계에서는 리더를 제외한 모든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에게 네 준비됐어요라는 메시지를 전파를 합니다.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커밋 단계에서는 모든 노드, 각 노드가 모든 노드들로부터 충분한 이제 응답됐다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나 이제 상태 저장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다른 노드에 브로드캐스팅을 해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n개의 노드가 n개의 노드에게 뿌리는 과정이 두 번 필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n 스퀘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파이널라이즈를 하는 과정에서 PBFT는 이제 네트워크상의 n 스퀘어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리더 노드가 실패하는 경우가 일어나면 n의 3승만큼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퍼미션드한 소규모 사이즈에서는 괜찮아요. 퍼미션드라는 거는 이제 허가받은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하게 뭐 기업들 몇 개끼리만 쓰는 블록체인 뭐 노드 한 10개, 15개만 있으면 된다. 이런 소규모의 작은 허가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체인에서는 그냥 PBFT를 써도 될 거예요.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오픈된 생태계에서는 그런 속도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핫스터프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바에서는 특별하다 이전 PBFT에서 이제 바뀌는 것 중에 특이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리더 레플리카 형식을 제안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 PBFT 같은 경우에는 모든 노드가 모든 노드에게 전파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리더 노드를 하나 정해두면 이 리더를 중심으로만 메시지를 전파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다른 복제품이죠. 리플리카라는 건 다른 노드들을 레플리카라고 보고 리더 노드 하나가 다른 노드에게 전파를 하고 그리고 다른 노드들은 리더에게만 쏘는 겁니다.
다른 모든 노드에게 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위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메쉬형, 망형이라고 하죠. 망형의 노드에서 망형 상태의 이 네트워크 통신이 전부 일어나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그 파이널라이즈를 하기 위해선 스타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밑에처럼 스타형으로 바뀐다. 그럼 네트워크 복잡도가 훨씬 떨어지겠죠. 하나의 파이널라이즈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통신 복잡도를 줄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게 QC라는 걸 활용해요. QC라는 건 뭐냐면 쿼럼 인증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쿼럼 서티피케이트, 쿼럼 인증서라고 해서 이 개별 노드들이 그러면 아까 전에 메시지를 막 뿌리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별 노드들의 서명을 이제 이 메인 노드가 리더 노드가 받겠죠. 그러면 그거를 리더 노드가 수합한 다음에 이거를 서명들을 합쳐서 시그니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QC라는 이름의 서명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전파를 하면 레플리카들에게 전파를 해서 우리 3분의 2 이상이 동일했어요 라는 걸 증명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노드들에게 전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이 레플리카 노드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동일했나요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그 모든 거를 이제 맨 처음에는 저 리더 노드만 알게 되는데 리더 노드가 맞아라고 이제 증명을 해주는 서류를 같이 전파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핫스터프의 파이널라이즈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베이직 핫스터프에 있어서 노드가 하나가 있을 때 파이널라이즈 어떻게 하냐를 정말 브리프하게 정리해 놓은 상황의 그림이에요. 이 지금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은 이제 리더 노드가 1, 2, 3, 4 리더 노드가 하나가 있고 밑에 2, 3, 4번 노드가 존재하는 거고요. 저 화살표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떻게 전파를 하냐의 방향이고 그리고 사이사이 보면 뭐 프리페어 QC, 락 QC, 그냥 QC 뭐 이런 게 보입니다. 아까 QC가 뭔지는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이제 각각의 그 프로포절들을 전파하는 방식에서 뭐 퍼스트 페이지가 프리페어고 두 번째 페이지가 프리커밋이고 세 번째 페이지가 커밋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페이지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서부터는 코드가 좀 많이 나올 건데요. 눈이 좀 아플 수 있지만 사실 코드는 네, 조금 흐린 눈 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일단 프리페어 단계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프리페어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개발자분들 코드 짜기 전에 슈도 코드라고 해가지고 이 코드 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약간의 기능들만 적당하게 적어놓은 사람이 봤을 때 그냥 읽을 수 있게 기능만 정리해 놓은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페이퍼에 나와 있는 거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리페어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프리페어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일단 리더 노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노드 이 하나의 컨센서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전에 컨센서스가 있었겠죠. 일단 그게 끝났는지를 기다립니다. 이전 종료 시점에 다른 복제품들이 보낸 새로운 뷰를 주세요. 여기서 뷰라고 표현합니다. 핫스토프에서는 이 하나의 그 과정, 이 일련의 과정들을 뷰라고 표현을 하는데 새로운 뷰 메시지를 기다리고요. 그리고 수집된 메시지 중에 가장 높은 번호를 가진 하이 QC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QC라는 게 아까 쿼럼 인증서라고 했는데 이거에 번호가 있나 봐요. 아무래도 순서에 따른 번호가 있겠죠. 그 순서에 따른 번호 중에 가장 높은 게 아마 가장 최신 걸 겁니다. 가장 최신의 그 합의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을 테니 가장 높은 번호를 가진 QC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포절을 생성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포절 전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이 프로포절에 대한 QC가 이거였어를 기록해둔다라고 보면 되겠죠. 약간의 체인과 같은 형식으로. 마치 저희가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만들 때 그 이전 노드가 뭔지를 집어넣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프로포절을 생성하면 프리페어 메시지를 모든 복제 레플리카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레플리카들은 뭘 하고 있냐? 리더로부터 이 프리페어 메시지가 오기를 일단 대기하고 있겠죠. 리더가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그리고 메시지를 받으면 이제 거기 안에 리더의 제안이 올바른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제안이 올바른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를 보니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현재 레플리카가 가지고 있는 노드의 확장된 버전이냐. 왜냐면 레플리카들도 자기들이 가장 최신의 그 합의가 뭐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확장적인 정보냐, 혹은 이전에 들고 있는 정보의 QC보다 더 높은 번호를 가진 QC냐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 맞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은 이전 거 다음 거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올바른다고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확인되면 보트라는 메시지를 날립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첫 번째 이제 프리페어 단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전 합의가 끝났냐, 이전 프로포절이 끝났냐, 그리고 리더 노드가 준비됐냐를 체크하고 그 레플리카들이 다시 어, 책, 너 준비된 거 확인했고 우리 투표할게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 이게 첫 번째 1단계 준비 단계입니다. 그 다음 2단계는 프리커밋 단계예요. 사전 커밋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사전 단계,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리더 노드를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리더 노드 같은 경우에는 n-f개의 프리페어 투표를 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보트를 올린다고 했죠. 그거를 대기한다는 뜻이고, 그것들이 이제 충분히 모였을 때,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 초가죠. 그게 모였을 때, 그걸 결합해서 프리페어 QC를 날립니다. QC가 우리 아까 전에 뭐죠? 쿼럼 인증서라고 해가지고, 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는지 체크하는 걸 한다고 했는데, 레플리카들은 이게 지금 3분의 2 이상이 준비됐는지 모르는데, 리더 노드는 이제 이 투표를 다 모아서 다른 데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모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생성해서 전파를 하겠죠. 그 다음 레플리카들은 이 프리페어 QC를 가지고 있는 프리커밋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프리페어 QC라는 걸 받아야 3분의 2 이상이 투표할 준비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포함된 메시지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았으면 프리페어 QC에 대한 번호를 저장을 해둬요. 일단 자기 로컬에 저장을 해두고 리더에게 프리커밋 투표를 할게요라는 전송을 날립니다. 이것까지가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프리커밋에 대해서 이제 각 레플리카들이 투표를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막 메시지를 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리더는 그러면 이 프리커밋 메시지가 3분의 2 이상이 모이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 이제 여기서 n-f라고 써놨죠. 즉 3분의 2 초과해서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뜻입니다. 그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만큼 모였어요. 3분의 2 이상이 모였어. 표가가 모였어.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우리 프리커미터 준비 다 됐어라는 QC를 전파를 하는 겁니다. 만들어서. 프리커밋 QC를 생성해서 우리 이제 커밋할 때가 됐다라고 메시지를 모든 레플리카들한테 전파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플리카들은 그 메시지를 받겠죠. 그걸 받으면 이 준비, 이때 받은 QC를 락트 QC라고 설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합의하는 가장 최신의 QC의 번호가 이거야를 로컬에 저장을 해두는 거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그래야 다음 프로포절 나왔을 때 이거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락 QC로 설정을 해두고 리더에게 준비됐어 하고 커밋 투표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커밋 투표를 올렸으면 커밋 투표를 또 대기하고 있겠죠. 리더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들 레플리카들이 보내주는 것들. 그럼 이제 그 바탕으로 커밋 QC를 생성하고 커밋 QC를 포함해서 우리 확정했어 라는 메시지를 전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레플리카들은 이제 커밋 QC를 포함하는 이 확정됐다는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받게 되면은 이 확정된 메시지를 받으면 이제 새로운 명령을 실행한다. 요 말은 확정되면서 온 메시지에 적혀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실행을 하고 클라이언트에 반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의 그 합의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는 이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레플리카들은 다음 리더가 바뀌겠죠. 하나의 이제 프로포절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리더에게 새로운 뷰를 내놓으라는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다음 리더에게. 그 다음에 다음 프로포절을 만들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1년의 핫스타퍼에서 제시하는 파이널라이즈를 가지는 과정입니다. 프리페어 단계, 그리고 프리커밋 단계, 커밋 단계가 존재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다 모든 걸 제치고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접근법을 좀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QC라는 걸 통해서
이제 QC라는 거는 리더 노드가 있고 나머지 다른 노드, 복제품 노드, 레플리카 노드라는 게 존재한다고 할 때 QC라는 걸 통해서 이 리더한테만 모인 이 데이터들을 모든 레플리카들한테 전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스터프는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리커밋도 이제 프리커밋 과정에서도 이제 레플리카들이 보낸 투표들을 리더가 모아가지고 QC를 만들어서 다시 전파를 하는 거고, 커밋 단계에서도 커밋을 포함한 이런 메시지들을 다 받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QC를 만들어서 다시 전파를 하는 거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 단계 방식을 가지지만 결국 최대 골자는 각 과정에 있어서 리더와 레플리카가 리더로 다 쏘고 리더는 그걸 다 수합해가지고 다들 모였어라는 이제 인증서를 전파하고가 반복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말 브리프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스터프가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까 페이퍼를 알려드렸죠. 네, GPT랑 열심히 놀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탑 컨센서스와 차이가 뭐냐를 잠깐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탑 컨센서스랑의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 이거 페이퍼 읽을 때도 좀 중요한 건데요. 지금 제가 our contribution이라는 부분을 들고 왔습니다. our contributio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논문들이 의미가 없으면 어셉이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이미 뭐 다들 알고 있는 거 해봤자 논문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산업군에 혹은 새로운 기존 학문에 있어서 어떠한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냐를 논문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카스터프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만듦으로써 이 산업에 이러한 제안을 했어라는 걸 설명을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합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linear view change이고 두 번째가 optimistic responsiveness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시를 했대요. 기니까 한국어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linear view change, 선형적인 뷰 변경,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선형적인 복잡도를 가지는 뷰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기존 PBFT의 메쉬형에서 이제 하나의 스타형의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통신복잡도를 우리가 내렸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낙관적인 응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T라는 기준점의 시간을 지났을 때 리더가 메시지 지연에만 의존해가지고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다. 즉 부분 동기적 관점에서 좀 괜찮은 방식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 이제 통신 속도를 계산하는 파트에서는 이 낙관적 응답성이라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이 핫스터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선형적인 뷰가 변화했다. 이게 아마 아까 전에 말했던 prepare, pre-commit, commit 단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면서 나올 수 있는, 좀 이해할 수 있는 파트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이게 지금 그 페이퍼에서 제시하는 우리가 핫스터프란 걸 만듦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BFT계 프로토콜보다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왔냐를 제시하는 건데요. 보게 되면 현재 리더의 그 프로포저를 할 때도 통신 복잡도가 ON 사이즈고, 리더가 실패할 때에 대해서도 ON이고, 맞죠? F 리더 페일스, 그러니까 몇 번의 리더가 페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FN이고, 그리고 리스폰시브니스도 체크가 돼 있는 걸 보아하니 지금 적혀 있는 뭐 PBFT, SBFT, 텐더미트 캐스퍼, 텐더미트 스타, 캐스퍼 스타보다 다 좋은가 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핫스터프 페이퍼가 2018년에 나온 거예요. 한참 옛날이죠. 솔직히 2018년이면 7년 전인데, 이 핫스터프가 그러면 조금 더 디벨롭이 계속해서 되었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체인 핫스터프인데요. 참고로 체인 핫스터프 같은 경우에는 이 핫스터프 자체에서 이미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핫스터프 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아까 전에 보게 되면 핫스터프가 합의 절차를 세 단계를 가집니다. 프리페어랑 프리커밋이랑 커밋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는데, 그거를 이제 프로포저를 여러 개를 이제 순차적으로 두고 난 다음에 여러 개씩 묶어서 진행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에 보트를 할 때 이전 거에 뭐 커밋이랑 그 이전 거에 뭐 이전 거에 프리 커밋이랑 그 다음 거에 커밋이랑 그 다음 거에 디사이드랑 한 번에 보트를 하면 한 세 가지 정도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슬처럼 묶이게 되는 이런 걸 말하게 되고, 아까 전에 그래서 핫스타프 같은 경우에는 세 단계의 프로포절 그 절차를 가지는데,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한 번의 보트에 한 번의 결정이 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빨라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이제 슈도 코드가 같은 페이퍼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시간 되시는 분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핫스타프 2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나왔어요. 2023년에 나왔고, 그 주요 골자라고 하면 이제 페이지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prepare, pre-commit, commit 요 세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 두 단계로 바뀌고, 근데 그 두 단계로 바꾸면서도 이제 핫스타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특성을 그대로 들고 갑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핫스타프 2를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 핫스타프라는 비잔팀 문제는 어디서 쓰고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이제 이걸 그대로 쓰기보다는 약간의 변형을 씁니다. 조금씩 변형을 하고요. 대표적인 예시를 세 가지를 들고 왔는데, 리브라랑 애프터스 수위를 들고 왔습니다.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이름이 나중에 DM으로 바뀌긴 했는데, 일단 리브라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핫스토프랑 함께 페이스메이커라는 메커니즘을 자체 메커니즘을 구현해가지고 합성해서 쓴다. 이런 언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애프터스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스 BFT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얘도 핫스토프에서 이제 익스큐션, 이제 실행 레이어죠. 익스큐션 한 레이어에서 블록 STM이라는 자체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위 같은 경우에도 핫스토프 기반인데요. 이 메이저 레이어 1 체인 중에 하나고, 수위는 저희가 최근에 해커톤도 다녀왔고, 그 수위 같은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mem풀과 조금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mem풀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트랜잭션을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하죠. 그 mem풀과 관련이 있고, 나루웰 나루웰이라고 읽는 멤풀과 결합이 되어서 나루웰 핫스톱 아키텍처라는 걸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의 특징이라고 하면, 수위 같은 체인의 특징이 전파 단계랑 순서를 합의하는 단계랑 실행 단계에서의 컨센서스가 다 달라요. 근데 요새 좀 고성능 체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체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전부 다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게 대체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싶었겠지만, 이제 핫스토프라는 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체인이다. 네,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좀 말이 좀 길었던 것 같네요. 거의 30분 가까이를 한 것 같은데, 이제 혹시 질문이 있었다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길었죠. 이 20분을 맞추려고 했는데 제가 페이퍼를 읽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실까요? 1분만 기다렸다가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엄청 자세한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가 배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기나요? 자, 저 센터가 배신한다는 게 아마 리더 노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리더 노드를 저희가 이- 이런 BFT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누가 어떤 노드를 가질 거냐, 누가 노드를 만들 권한을 가질 거냐에 대한 리더 노드를 미리 뽑아 놓습니다, 보통. 그리고 그 순서에 맞춰서 그 리더 노드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 파스터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까 전에 GST라고 해서 최악의 시간을 설정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절 한 개가 최소한 이 시간 안에는 결정돼야 된다, 이런 걸 정리해 두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정해 두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악의적인 노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악의적인 노드라고 하면 노드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노드가 일을 안 하는 경우를 보통 악의적인 노드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리더 타이밍인데 만약 전원이 뽑혔어. 이제 전기 갑자기 끊겼어. 단수가 나버렸어, 그 지역에.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끊기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 그 최악의 조건에 대한 그 GST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고, 그 상황에 이제
내가 이 프로포절이 끝날 거라고 기대했던 시간 안에 그 리더 노드가 제 일을 안 하는 게 리더 페일료예요. 리더가 실패하는 거. 그러면 새로운 리더를 뽑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PBFT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5의 n 3승까지 올라가는 게 이 핫스터프에서는 5의 n승으로 해결이 된다. 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센터가 배신하는 경우는 쉽게 말해서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 최악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리고 그러면 사실 다 잠수를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런 BFT 계열의 컨센서스들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실패했을 때, 리더가 실패할 때라고 정확히 표현할게요. 리더가 저는 실패를 했을 때, 제 일을 안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리더 노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자기들의 네이티브 토큰을 들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을 행사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을 몰수를 한 거죠. 그걸 흔히 슬래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센터가 그 리더가 배신을 하지 않도록 약간 징계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서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의 약간의 제약을 둔 대신에 설령 진짜 실패했으면 그거 당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슬래싱 당한 다음에 다음 노드로 넘기는 겁니다. 너 말고도 이제 블록 생성할 친구들은 많아인 거죠.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따로 질문이 더 없으면 오늘 세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모나드 BFT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모나드 BFT도 이런 이런 PBFT 계열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발전된 변형이고 참고로 메인넷이 곧 나온대요.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하이브 받고 있는 신기술 체인 중에 하나고 그래서 모나드 BFT에 대해서 이제 비아베스트의 R&D 파트너스 리드 백수님, 우리 여종호 선배님께서 설명을 다음 주에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컨센서스 이제 스터디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